안녕하세요. 공감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55세 김태준 씨의 이야기인데요.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의 치매 그리고 그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태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그때 저는 대기업 마케팅 부장이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였죠. 그해 봄이 먼 승진 후보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30년 회사 생활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군요. 내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드디어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일이 생긴 건가요? 네, 그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말 아침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 전화가 왔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태준아,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아까도 가스불 켜놓고 깜빡했어. 냄비가 새까맣게 탔어. 걱정되셨겠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끊었죠. 그런데요.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요? 내자다가 전화 받았는데 태준아 엄마가 집에 못 들어 가열쇠를 잃어버렸나 봐. 깜짝 놀라서 물었죠. 엄마, 지금 어디세요? 엄마가 집 앞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차 끌고 달려갔죠. 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어떤 상태셨나요? 현관 앞에 앉아 계셨어요. 얇은 잠옷 차림으로 4월인데도 밤에는 추운데 떨고 계셨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문을 열어드렸어요, 여분, 열쇠로. 그런데 집 안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냉장고가 열려 있었어요. 음식들이 다 상해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한 일주일치는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에는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그때 심각하다고 느끼셨군요. 네, 다음날 바로 병원 모시고 갔어요. 대학병원 신경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하더니 진단이 나왔나요? 알츠하이머 중기래요. 중기요?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이 이제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옆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고 저는 승진 발표가 다음 달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솔직한 심정이셨네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솔직히 어머니보다 제 일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은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이민 갔어요. 형분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형 엄마가 치매를 중기래요. 떡하지. 형분 반응은 어땠나요? 한참 침묵하더니 태준아, 미안하다. 나는 지금 여기 일이 바빠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 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 나도 지금 승진 앞두고 있어. 정말 중요한 시기야. 형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알아, 미안해. 그래도 네가 있잖아. 내가 돈은 보낼게. 간병인 고용해. 그리고 끊었어요, 전화를.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형은 마시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죠. 집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치매를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아내분 반응은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치매? 중기?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여보, 나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모셔? 우리 집도 좁은데 방도 없는데 민서도 이제 출근하는데 집안이 시끄러우면 어떡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군요. 네, 그래서 일단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어요. 형이 보내준 돈으로 월 250만 원 주고 간병인 구하는 건 어떻게 됐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을 구했어요. 50대 중반 여성분이셨죠. 어머니 집에서 24시간 케어하기로 했어요. 그럼 해결이 된 건가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간병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죄송한데요.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깜짝 놀라서 물었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이유였나요? 어머님이 밤에 계속 깨우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한다고 문 열어달라고 막으면 소리 지르시고 때리시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데 못 견디겠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거네요. 네 배의 증상이 시작됐대요. 밤낮이 바뀌고 밤에 자꾸 나가려고 하고 간병인 분은 그만두셨나요? 내 사정 했지만 안 되겠다고 다음 주에 나가시겠다고 했어요. 다시 구하셨겠네요. 구했죠, 제 간병인을. 그런데 이분도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 다음 분도 3주 만에. 계속 바뀌었네요. 네, 3개월 동안 3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가서 간병인 교체하고 어머니 달래고 힘드셨겠어요. 그때쯤 되니까 아내하고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6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여보,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내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3개월째야. 당신 주말마다 어머님 집 가고 나도 지쳐. 민서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해. 이러다 우리 가정이 무너져?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 엄마를 시설에 보내라고? 그게 말이 돼? 30년 넘게 날 키워주신 분인데. 아내분은요? 아내도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알아. 그래도 우리 살아야지. 당신 승진도 중요하고 민서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이러다 다 망가져. 많이 싸우셨군요. 내 그날 밤 서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등을 돌리고 잤죠.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7월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임원 승진 심사를 위한 마지막 발표였죠. 3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긴장되셨겠어요. 내 발표 전날 밤에 집에서 자료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죠. 누구한테서요? 네 번째 간병인이었어요. 보호자님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집에서 나가셨는데 못 찾겠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몇 시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밤 11시였어요. 간병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니가 나가셨대요. 문단속을 못한 거죠. 바로 가셨겠네요. 내 아내한테 소리쳤어요. 여보, 엄마가 집에서 나가셨대. 나 좀 가봐야 해. 아내분 반응은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뭐? 지금? 내일 발표 있잖아. 저는 소리쳤죠. 발표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그리고 가셨나요? 내 차를 끌고 나갔어요. 아내는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가면 승진 끝이야. 3년 준비가 물거품이라고. 그래도 가셨군요. 내 애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어머니는 찾으셨나요? 어머니 집 근처 도착해서 간병인하고 합류했어요. 둘이서 동네를 뒤졌죠. 골목골목 다 찾아다녔어요. 밤에 위험하셨을 텐데요. 내한 시간을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실종 신고 접수하고 순찰차 2대가 나와서 같이 찾기 시작했어요. CCTV도 확인하고 찾으셨나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찾았습니다. 동네 공원이에요. 공원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공원이었어요. 30년 전에 어머니랑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죠. 어머니는 어떤 상태셨나요?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잠옷 바람에 맨발로. 7월인데도 새벽이라 춥잖아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태준아, 엄마 여기서 기다렸어. 너 학교 끝나면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저는 그 순간 무너졌어요. 30년 전 초등학생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을.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병원에 가셨나요? 내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저체온증이 왔대요. 폐렴 위험도 있고. 많이 심각하셨겠네요. 네, 입원하셨어요. 저는 병상 옆에 앉아서 밤새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발표는요? 새벽 5시쯤 부장한테 전화했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태준 씨에게 몇 번째요. 이번 발표 놓치면 승진 힘들어요. 그래도 못 오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선택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내 30년 회사 생활이 그 순간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떤 기억이었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아버지는 출장 가시고 집에 없었죠. 어머니 혼자 계셨군요. 내 어머니가 밤새 제 이마에 찬물 수건을 얹어주시고 해열제 먹이시고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 기억이 남아 계시는군요. 내 다음날 아침 열이 내렸어요. 눈을 뜨니까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계셨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었군요. 네, 그때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엄마는 네가 아프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너만 건강하면 엄마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기억이 떠오르셨군요. 내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데 30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나더라고요. 밤새 제 손을 잡고 계시던 어머니. 이제 역할이 바뀐 거네요. 네, 이제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아드려야 할 때였어요. 회사도 승진도 그 순간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퇴원하신 후에 큰 결심을 했어요. 집에 와서 아내하고 딸 민서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여보 민서야, 미안해. 나 회사 그만두려고. 엄마를 내가 직접 모시고 싶어.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 회사를 그만둔다고? 30년 다닌 회사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승진물 건너갔어. 발표도 놓치고 요즘 계속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차피 이제 회사에서 나 밀려날 거야. 아내분 반응은요? 한참 침묵하시더니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었나요? 엄마 우리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모실 거면 우리 눈앞에서 모셔. 간병인 집에 두고 가끔 가는 건 의미 없어. 아내분이 동의하셨군요. 내민서도 말했어요. 아빠 저도 도울게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가족들이 함께하기로 한 거네요. 네, 그렇게 2024년 4월에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죠.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어떠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점점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가끔은 제가 누군지 물어보세요.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저 태준이 애유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태준이구나. 그러시고는 10분 뒤에 또 물어보세요. 너 누구야? 반복되는 거군요. 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해드렸어요. 엄마 저 태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셨어요? 점점 악화되셨어요. 스스로 식사하기도 힘드셔서 제가 먹여드리고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왜 평온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요? 네, 30년 전 일기장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제가 열이 났던 그날 밤 일기예요. 오늘 태준이가 갑자기 고열이 났다. 40도가 넘어서 정말 무서웠다. 그날 밤 기억하시죠? 네, 그다음 내용이 밤새 아이 옆에서 지켰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30년 전에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구나. 깊은 깨달음이었네요. 네,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매일 오전 10시에 어머니와 산책을 나가요. 날씨가 좋은 날은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어머니는 어떠세요? 요즘은 거의 말씀을 못 하세요. 가끔 제 손을 꼭 쥐시기도 하고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기도 해요. 알아보시나요? 가끔요, 아주 가끔. 어제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태준아, 내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착한 내 아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저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형분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작년 가을에 전화했어요. 형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한국 좀 와봐. 오셨나요?
내영이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는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형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태준아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다 떠넘기고 나만 편하게 살았구나. 나도 좀 도울게. 화해하셨군요. 내영한테 말했어요. 형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오히려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 이런 시간이요? 내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네요. 내 회사 30년 다녀봤자, 임원 되고 돈 더 벌어봤자,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보다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지금 후회하시나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하신가요? 어머니가 아직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은 돈으로도 지위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어제 아침에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갈까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금도 매일 산책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같이 하늘을 봐요. 어머니가 가끔 제 손을 쥐시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태준 씨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효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해야 후회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아직 제 곁에 계시니까. 비록 저를 못 알아보시지만, 제가 어머니를 알아보고,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공감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55세 김태준 씨의 치매 어머니 돌봄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성공보다, 사랑이 승진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효도는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